뉴진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민희진 어도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하이브가 자체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계속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도우가 하이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법적인 관계를 우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도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법인 등기부죠. 2021년 11월 2일 날 등기부 어도우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소스뮤직을 물적 분할화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하이브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독립자회사이기도 하죠. 주식행사 형태로 총 5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수는 보통 주식으로 322만 주를 발행하였고 한 주당 가격은 5천 원. 그래서 하이브가 투자한 총 금액은 161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어도우 회사의 현재 등기임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24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민희진 씨가 등기되어 있고 감사로는 박진, 그 외에 사내이사 신동훈과 김예민 씨가 각각 2023년 5월 3일 날 등기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우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여기서 모회사가 발행 주식의 총수 50% 소유를 하는 객체, 즉 다른 회사, 바로 자회사가 어도우가 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상장 주식회사 어도우는 하이브의 자회사가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이브가 이 어도우를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이제 상법상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상법상 모 회사가 자회사에 가지는 조사권이 있어요. 조사권 발동에 의해서 감사를 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법상 규정을 보시면 결국은 이런 의미예요. 하이브가 필요할 때 어도어의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하이브의 감사는 이 경우에 어도어가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중 필요할 때에 어도어의 업무, 재산 상태를 모두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희진 대표이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대주주 하이브는 언제든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정족수만 맞으면 언제든지 이사는 교체할 수 있고 대표이사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주주 하이브가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 등 이제 다른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특히 그 민희진 대표이사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기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 전에 만약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민희진 대표이사 측에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상법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브 측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이사의 해임 및 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요. 대표이사 해임이 정당해야 되고 회사 운영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이 하이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를 찾기 위하여 어도어의 감사권을 발동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위험을 피하고자 감사를 통해서 민희진 대표의 부정행위들을 밝혀서 해임의 이유를 만들고 구실을 만들고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어도우 주식회사 민희진 대표이사의 경영권 탈취 시도, 외부 컨설팅 의혹, 인사채용 비위 의혹 등으로 인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80%의 대주주이자 뉴진스에 대한 투자가 하이브는 당연히
민희진 대표이사의 교체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고 주식수에 의해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언론 보도만으로 하이브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죠. 그 하이브가 어도에 161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뉴진스가 뭐 작년에 1,000억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성공을 하였지만 이러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이사의 갈등 사태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갑자기 하락을 해서 7,500억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단 말이에요. 결국 하이브가 투자한 금액, 그 다음에 뉴진스가 한 매출, 이것보다 지금 주식 가치 하락으로 시가총액 증발하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은 주식시장을 거스르지 않게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의 사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하이브 이 대기업의 입지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법적 대응, 그리고 민희진 대표와의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 재산 분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있어서 주식에 관한 법적인 소송,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지분을 다루는 소송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사실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이사의 갈등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주식 지분이 저렇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80대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저렇게 민희진 대표 측에서 정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하이브 측에서 이 민희진 대표이사를 몰아낼 구실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여찌됐건 하이브는 우선은 주가를 안정시켜서 시가의 민희진 대표 측에서 정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하이브 측에서 이 민희진 대표이사를 몰아낼 구실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여찌됐건 하이브는 우선은 주가를 안정시켜서 시가총액을 더 이상 잃지 않는 방향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5월에 뉴진스의 컴백 뭐 이런 것도 다 기다리고 있었으니 당연히 큰 법적인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재산 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재산 분할, 이혼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